지금 주식시장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횡보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돈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남들이 이제 주식 끝났다, 장은 재미없다 라고 말하며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짜 부자들이 조용히 주워 담는 시기입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말,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 무서우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지금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정책의 변화, 여기에 기술의 혁신까지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아니 어쩌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곳, 바로 바이오입니다. 에이, 또 바이오야? 바이오 그거 도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려는 분들 딱 5분만, 아니 오늘 영상 끝까지만 봐주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바이오와 지금의 바이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지금 증권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바이오를 외치는지, 왜 똑똑한 개미들은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환호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아주 낱낱이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어디에 돈을 묻어두어야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그 정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경제 뉴스 보시면 금리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동결한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그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투자에서 금리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줄 그 자체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제조 기업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 회사들은 물건을 만듭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팝니다. 팔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죠.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공장도 돌립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돈을 벌까요? 못 법니다. 매출은 0원인데 영업비는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임상시험 한 번 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깨집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빌리거나 투자를 받습니다. 즉, 바이오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빚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어땠습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돈을 빌리는 대가, 즉 이자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즉, 바이오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빚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어땠습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돈을 빌리는 대가, 즉 이자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돈은 계속 필요한데 빌리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바이오 주가가 힘을 못 썼던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줄이 말라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금리 인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죠. 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날고기는 투자자들이 돈을 걸고 금리를 예측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을 무려 87.6%로 보고 있습니다. 87.6%, 이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가 인하되면 현재 연 3.75에서 4.0%인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숫자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목을 조르고 있던 밧줄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연구원을 뽑고 더 과감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겠죠. 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시장은 귀신같이 이걸 먼저 알아챕니다. 스마트한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고 그 파도 위에서 가장 높게 솟아오를 서핑보드가 바로 바이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벌써 매집을 시작했다는 증거죠. 말만 그런 거 아니냐, 증거를 대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팩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격,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라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하루 만에 2.95%나 올랐습니다. 2.95%?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 상한가 가는 거 보시다가 이거 보시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ETF가 하루에 이 정도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심지어 이날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를 통틀어서 일일 수익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1등, 2등은 레버리지 상품 같은 변동성 큰 것들이었을 테니 사실상 섹터 중에서는 1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ETF 안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ABL 바이오, 알터젠, 리가캠 바이오 같은 한국 바이오 대장주들이죠. 이 친구들이 다 같이 멱살 잡고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라이즈 바이오 톱10 액티브,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바이오라는 이름을 단 ETF들이 이날 수익률 상위권 차트를 그야말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특정 종목 하나만 오르면 그건 그 회사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섹터 전체 관련된 모든 펀드가 다 같이 오른다는 건 시장의 흐름, 즉 수급이 통째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대한 대매 수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물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곳이 지금 바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돋보였던 주인공은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10일 하루 동안 ABL 바이오는 무려 9.02%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무거운 주식이 하루에 10% 가까이 오른다는 건 정말 대단한 파워입니다. 덕분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4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죠. 이날 ABL 바이오 주주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종목 토론방, 일명 종토방에 들어가 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글을 남겼더군요.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또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투자하지 못해 아쉽다. 나는 30만 원까지 갈 때까지 꽉 쥐고 있을 거다. 참고로 이날 종가가 20만 3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50%는 더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기분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환경, 거기에 기업이 가진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알터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이날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 수출을 하고 로열티를 받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탐내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죠. 이런 탄탄한 기업들이 금리 인하라는 날개를 달았으니 날아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자, 경제 이야기 했고 종목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 바로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하는데 무슨 정치냐 하실 수 있지만 특히 바이오나 에너지 같은 섹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었고 이제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케빈 해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하지만 이 사람 앞으로 전 세계 경제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케빈 해시스의 성향이 어떠냐? 경제학자들을 분류할 때 보통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눕니다. 매파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는 무서운 사람들이고, 비둘기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온화한 사람들입니다. 케빈 해시스는 아주 강력한 비둘기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완벽하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금리 너무 높다, 내려야 기업이 산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케빈 해시 역시 지금 연준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은 케빈 해시시 차기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016년 5월까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해시 위원장은 그전인 2월쯤 공석이 되는 연준 이사 자리에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년 초부터 연준 내부에서 금리 내리자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바이오 기업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돈을 푸는 대통령과 돈을 푸는 중앙은행 의장. 이 조합은 자금 조달이 생명인 바이오 산업에는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중국 때리기입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다음 챕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물보안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뉴스에서 스치듯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 정부가 보기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커지는 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소중한 유전자 정보나 의료 데이터가 중국 기업을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 돈 받는 기관들은 중국의 우려 기업들과는 아예 거래하지 마라고 법으로 못 박는 겁니다. 이 법안이 타깃으로 삼는 중국 기업들이 누구냐? 세계적인 유전체 분석 기업, 그리고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기업들입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었거든요. 싸고 빠르게 잘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하루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미국 제약사들은 당장 중국 기업들에게 맡기던 일감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엄청난 물량을 누가 받아낼까요? 중국만큼 기술력 좋고 대량 생산 시설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이랑 사이좋은 나라. 전 세계를 둘러봐도 딱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은 지금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 때리기에는 한마음 한뜻이거든요. 이미 국방수권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안에 포함되어서 상원과 하원의 타협안이 만들어졌고 사실상 통과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고 대통령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텐데 한국 기업들이 그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경쟁자가 강제로 퇴장당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 자리에 무혈입성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호재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환경과 정치적인 이슈를 봤다면 이제는 기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 혁신적인 것에 열광합니다. 그럼 2026년 바이오 시장을 지배할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증권사 키움증권에서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습니다. 2026년 바이오 주요 키워드로 딱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 또는 아시아 바이오테크,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RNA입니다. RNA, 리보엑산이라고 부르는데 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건물이라면 DNA는 설계도 원본이고 RNA는 그 설계도를 복사해서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쪽지 같은 겁니다. 과거의 약들은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 즉 이미 지어진 건물의 문제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RNA 치료제는 설계도 전달 과정에 개입해서 아예 처음부터 불량 건물이 안 지어지게 하거나 필요한 건물을 뚝딱 지어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어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느냐? 바로 며칠 전인 9일 싱가포르의 웨이브라는 기업이 엄청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파는 약이 뭐죠?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위고비, 젯바운드 같은 약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손실 오면 기초대사량 떨어지고 요요 오고 몸매도 안 예뻐지잖아요. 그런데 웨이브라는 회사가 RNA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비만 치료제 WV007-미공07 임상 일상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체지방은 빠지는데 근육은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이건 다이어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 약, 모든 사람들의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웨이브 주가는 폭등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다음 타자는 RNA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은 아주 구체적인 종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RNA 치료제 개발사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너도 나도 기술을 사가거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올릭스, 알지노믹스, 그리고 ST팜을 꼽았습니다. 먼저 알지노믹스. 이 회사는 RNA 기술로 암도 고치고 유전 질환도 고치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입니다. 특히 RNA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받게 할 선두주자로 꼽히는데 마침 오는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상장하면 시장의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겠죠. 따끈따끈한 신상 바이오주니까요. 그리고 ST팜. 이 회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ST팜은 RNA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RNA 치료제를 만들려면 RNA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RNA 치료제 개발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T팜의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RNA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ST팜은 돈을 쓸어 담는 거죠. 마치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매출이 폭증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 기업은 올릭스입니다. 이 회사는 자가전달형 RNA 간섭이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보통 주사제로 개발됩니다. 그런데 올릭스의 기술은 바르는 RNA, 즉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흡수돼서 효과를 내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왜 중요하냐? RNA 치료제는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개발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약값도 비싸죠. 그런데 올릭스는 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는 방식으로 개발해서 약값을 낮추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릭스는 전 세계 RNA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바이오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 또는 아시아 바이오테크 그리고 RNA입니다. RNA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으로는 알지노믹스, ST팜, 올릭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RNA 치료제를 만드는 원료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러 간 사람들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유명하죠. 바이오 시장이 커지고 RNA 신약이 많이 나올수록 그 약을 만드는 원료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ST팜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고품질 RNA 원료 생산 기업입니다. 누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든 상관없이 시장이 커지면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올릭스 역시 독자적인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나 탈모 치료제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알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테마주로 반짝하고 사라질 회사들이 아닙니다. 2026년, 아니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거대한 기술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첫째,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하라는 돈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연준 의장의 조합은 이 파도를 더 높고 거세게 만들 겁니다. 셋째, 미중 갈등과 생물보안법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거대한 어장, 즉 미국 시장을 통째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A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비만 치료제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 그 교집합에 바로 한국 바이오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투자는 위험합니다. 임상시험 실패 뉴스 한 방에 하한가를 가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읽는다면,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이 변동성은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다 환호할 때 뒤늦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십시오. 남들이 의심할 때 공부하고 확신이 들 때 과감하게 실행하는 사람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ABL 바이오, 알터젠, 리가켄 바이오, ST팜, 올릭스, 알지노믹스 이 종목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당장 내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지 파는지,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기회, 그게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계좌에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